무어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양쪽에 큰 공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거실, 서브 거실. 여기는 멀티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간을 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 공간과 이 내부 공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나가는 통로니까. 첫째가 특히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요. 여기는 막 물감 같은 거 튀어도 닦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장하지 않고 랩핑으로 마감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수직적인 디자인 개념 이렇게 나눠갔다는 거. 예쁜 의자도 사놓으셨더라고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이동 가구들이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좀 큰 가구로 바꿔주면 되겠죠. 약간 얇은 책상을 하나 넣는다든지 의자를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되게 공간이 좀 가변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제가 고민해서 디자인하고요. 원래는 여기 이제 베란다 공간이었는데 특별히 기능은 없었어요. 비밀이 있어요. 보세요. 밖에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를 굉장히 근사하게 디자인했는데 데크를 깔려면 바닥에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확장을 하면서 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싹 지나서 계단을 한 단 올라오면은 발코니 공간과 테라스 공간이 하나로 공간이 익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놨어요. 재밌게 저희가 이렇게 곡선도 쓰고 했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커튼을 걷고 밖에 보면서 애들이 창밖일 수 있도록. 애기들이 숨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래 기존에 쓰던 구조벽을 손댈 수가 없어서 아예 이거를 구조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좀 포근하게 숨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천장에서 이 단이 살짝 내려왔어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좀 닫혀 보이죠. 공간 1번, 공간 2번, 그리고 연장된 공간 3번. 이런 베리에이션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아참, 하나만 더. 여기가 춥지 않냐 그러시는데 여기 난방 들어옵니다. 계단을 올리면서 난방관을 끌어올려가지고 여기가 온돌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테라스로 한번 그럼 같이 나가보실까요? 수직 모버 난간이 무아의 시그니처처럼 돼버렸죠. 기존에는 방수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쫙 라인을 정리를 잘했죠. 테라스가 같은 폭으로 쭉 오다가 안방 공간 만나는 데서는 되게 좁아집니다. 안방 공간과 이 공용부의 테라스를 또 약간의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잠글 수 있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우리가 여기 테라스 파티를 한다. 이쪽으로 진입하면 안방이 바로 보이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도록 요 문은 닫아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테라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좀 좁고 긴 테라스였는데 지금 이렇게 좁아 보이십니까? 꽤 애들이 놀기에는 좋은 사이즈거든요. 또 공간의 물리적 크기보다 이런 디자인 같은 어휘들이 교통 정리가 되면 공간이 되게 단정하고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이 두 개였죠, 안쪽에. 그쪽 반 라인과 좀 맞춰가지고 단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아내분께서 이런 평상 좌식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을 제가 배치해보니까 의자를 놔도 너무 좁게 나오고 식탁을 놓기에도 너무 작고 평상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뭐 돗자리 같은 거 깔아고 누워 계시고 하겠죠. 그래서 약간 평상 느낌으로 아이 좋아. 요 난간 높이도 너무 높이면 답답하고 너무 낮추면 안전대 위험이 있을까봐 꼬맹이들이 섰을 때 이거를 밟고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제가 높이를 딱 맞춰놨습니다. 전동 어닝이에요. 어닝이 쫙 펼쳐지면 되게 재밌어요. 한 번에 다 펼쳐지고 한 번에 다 줄어들고 개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조명도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꽤 저녁에 재밌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부 공간인데요. 일단 이 느낌부터가 부부 공간 같지 않아요? 뭔가 로맨틱하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고 컬러부터. 사실 이 집 구조 변경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여기는 거의 안에 있는 벽들을 저희가 다 털어내고 새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포켓 슬라이딩 도어인데 얘도 매립하려고 저희가 이 벽을 다 다시 만든 거거든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팔이 4개라서 인자까지 들어가 사람이 움직이면 실루엣이 살짝 보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슬라이딩도 굉장히 묵직하고 묵직한데요. 좋은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내가 세게 팍 닫아도 팔을 확 내도 다치는 순간 화내지만 댐핑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 있는. 들어오시면은 안방과 드레스룸 공간, 화장실 공간, 아빠의 서재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원래 구조는 여기에 이제 여닫이 문이 있었죠. 이 문 하나로 내부 공간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기능이 없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고 파우더가 또 중간에 있어가지고 작지 않은 공간인데 좀 쪼개지는 게 좀 어설프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싹 전면 철거하고 공간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더 큰 침대를 하나 더 붙여 쓰셨는데 아이들과 같이 주무셨대요. 꼬맹이들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서 이제 그런 잠자리를 분리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꼭 반영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머리맡에 이런 스위치 공간 3로라 그러죠.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양쪽에서 USB가 들어있고 콘센트가 들어있고 C타입 플러그까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드레스룸에서 필요한 용적이 좀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되게 예뻐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발코니가 딸려있는 안방 공간 디자인할 때는 안방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꼭 외부 공간이랑 하나로 이어지게끔 디자인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여기 딱 열어보시면 여기는 되게 좁은 공간이었는데 홈파처럼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자연석 대리석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다리가 들어가야 되고 좁은 공간에 막 이 밑에 뭐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수직적인 루버 난간이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는 없죠. 난간을 안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강화 유리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개방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커피 한잔하고 할 때는 외부나 이렇게 하늘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밤에 약간 와인 한잔 할 수 있고 어닝도 위에 있죠. 요거 살짝 하나만 펼쳐가지고 조명이 이렇게 키면 또 비 올 때 되게 운치 있으니까요.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옆방으로 가는 통로였는데 공간의 쓰임새도 작고 남편분이 장기가 밝으셔서 헤어드라이 할 때 잠을 깨는 게 있어가지고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공간을 완전히 분리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쁜 스포등을 만들어놨죠. 얇고 세장한 이런 그림이 작품에 하나 걸리면 되게 멋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예쁜 작품이 있으면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가 하나 필요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에 좀 깊은 창고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세면대 앞에서부터 이 공간이 다 수납장이거든요. 이만한 드레스룸도 조금 고급 버전을 원하셔가지고 원목, 무늬목 패널 같은 걸로 서랍을 만들고 이렇게 조명까지 넣어서 구성을 싹 해드렸습니다. 이 전신 거울 뒤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입식 파우더 공간이 있어요. 서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높게 좀 만들었고요. 방문이 닫혀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드라이 같은 거 써더라도 이 소리 때문에 남편이 깨는 일은 없겠죠. 소리가 새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얘가 버튼이 문이 닫히면 눌러지겠죠. 그러면 밑에서 융이나 고무 쿠션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눌러지면서 고무 패킹이 바닥을 꼭 눌러요. 이렇게 아무래도 소음이 내리는 차단이 좀 유리하겠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세탁기가 지금 없죠. 여기에 있습니다. 문이 세짝이 주위에는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이렇게 있고 보시면 여기 급변수를 제가 이쪽으로 만들었죠. 이걸 가능했었던 이유가 조그만 샤워밖에 없었는데 얘를 욕조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욕조에 있는 배수구를 연결할 수 있었어요. 급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배수가 가장 항상 문제인데 이 하단식 공간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세제 넣으실 때 좀 많이 흘리신대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닦을 수 있도록 저희가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타일이랑 마루의 두께가 단차가 없잖아요. 타일은 9mm 시멘트가 들어가고 또 9mm짜리 타일이 붙게 되면 거의 높이가 18mm에서 20mm 정도 올라오겠죠. 근데 일반 강마루는 두께가 뭐 6.5T나 7.5T 밖에 안 돼서 단차가 지는데 이번에는 15T가 넘는 두꺼운 원목마루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 마루가 겁나 예쁜데 비싸더라고요. 네. 아까 있었던 요 벽 뒤에 요 공간이 뭐냐, 아빠의 약간 비밀 공간? 서재로 만들어 드렸어요. 공간이 내밀하게 들어와 있죠. 아빠가 사업 때문에 되게 바쁘신데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휴식이 좀 필요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각자의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데스크가 안쪽에 있고 뒤쪽에 책장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방이 되게 닫혀있는 먹방이잖아요. 창문도 없고 환기가 안 돼요. 천장에 공조 시스템을 설치해서 내 외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름에 안방에서 에어컨을 틀면 그 냉기를 빨아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그 장치도 만들어 놨고 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조그마한 그냥 샤워 공간이 있는 화장실이었는데 남편분께서 혼자 좀 몸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셔서 작은 욕조로 집어넣어 드렸는데요. 여기 앉아가지고 충분히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차가워. 이게 물이 나와. It's hard sometimes to make up your mind in these trying times, yeah.